네, 지난 3월 3일 조국혁신당 1주년 생일잔치, 돌잔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조국혁신당이 창립을 하고 창당대회를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사이에 저희가 대표 권한대행을 한 번도 모시질 못해서 오늘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모시고 저희가 최근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머릿속에 네.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가지고 네,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기억나죠. 네. 작년 이맘때 제가 그 조국혁신당 창당대회 일산 킨텍스에서 네. 할 때 하셨죠. 예, 준비하셨죠. 그때 현장 네. 중계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4월 총선 전 과정에 네. 저도 함께 뛴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총선도 그랬고 예. 저희 그 내부 경선할 때도 예, 방송 맞습니다.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네요.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1년 이제 남짓 지난 매체이기 때문에 아직은 신생 매체로서 네. 신생 정당이라고 해도 되죠. 네. 신세정당이죠. 네. 네. 조국혁신당 1년 지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조국 대표가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1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제 직함이 바뀌어 왔고 네. 뭐 경계가 많이 확장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소회보다는 저희의 1년 성과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성과는 뭐 어느 분들이나 다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저희가 그러니까요. 외쳤습니다. 예. 창당 땡겼어요, 1년 진짜. 만에, 창당 1년 만에 그리고 총선 이후로 말하면 1년 안 되는 기간 안에 네. 공약을 달성했습니다. 아마 정치사에 남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조롱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탄핵을 먼저 꺼내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탄핵을 공식적으로 처음 거론한 것은 지난 7월에 조국 대표가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처음 거론을 했고 네. 10월에는 탄핵 소추안을 이제 광화문에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딱 그 내란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새벽에 한 12시간 정도 됐을 때 저희가 고사안 내란과 관련된 탄핵 소추안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은 시간을 앞당겼다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창당 때부터 검찰 개혁,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함께 내세웠던 계속 의정 활동을 해왔던 분야가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네네네. 뭐 이제는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것이 뭐 정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뭐 국민연금, 간병비, 그리고 뭐 의료 이런 관련해서도 많은 입법 발의를 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로 그것이 큰 사회의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저희가 좀 성에 차지를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인데요. 그 사회 정책이라는 것은 좀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지난해가 워낙 사회 정책의 윈도우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두 틀에서 이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네. 정치 개혁 이런 것에서 쇄빙선을 역할도 하고 사회 대개혁의 예인선이 되는 네. 그런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그 비교섭 단체 연설 네. 때 많은 분들이 와 저렇게 똑부러지게 지금 댓글창에도 똑부러진 의원님 나오셨대요. 맞습니다. 네, 네. 의견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당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합헌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님,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무죄입니까? 윤상현 의원님,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합니까? 추경호 의원님,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이 굴러는 가겠습니까? 내란은 완전히 종식해야 합니다. 타협과 무마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극우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단단하게 연합하여 압도적 승리로 집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정 수호, 민주공화정을 믿는 모든 이들이 연대해야 합니다. 바로 새로운 다수연합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위해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름은 무엇이어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 매진할 과제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검열하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저게 이제 그 음소거가 된 것 같은데 막 좌중에서 막 항의도 네. 쏟아지고 국민의 네. 의원들이 막 야단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걸 다 이겨내시고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상했었고요. 그런데 예상보다는 오래 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중간에 끊어져야 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네. 그렇게 크지 않으셔서 예. 그냥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했습니다. 그 부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름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제 마음 정말 진심이 실린 제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진짜 내란을 조기종식해야 되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하는 걸 보면 그런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마은혁 후보자를 여전히 헌법재판관을 여전히 임명하지 않으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은 좀 이 국회에서 좀 논의를 본격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탄핵 안 합니까? 지금 자꾸 한 명 한 명에게 논의가 집중되는 것보다는 이걸 좀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그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다수연합이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오랜 고민에서 나왔는데 지난 12.3 내란 이후에 제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정당에서 했던 가장 큰 고민은 이상한 사람 윤석열 한 명 이걸로 논의를 국한시키지 말자.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최상모 한덕수 다 마찬가지죠. 네. 동조하고 있고 직무유기로에서 방조하고 있는 것.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큰 것은 많은 극우 파시즘 세력들이 네. 이 틈을 타서 법원에 난입하고 네. 폭력 그리고 혐오의 발언들을 이끌어내고 있고 그것이 국민의힘의 일부라고는 하지만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네. 극우 정당이 되어가는 현상 이것을 그냥 두게 된다면 네. 그러면 또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거고 제2, 제3의 내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조기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미래의 한 3, 40년을 네. 이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헌정 수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 극우 세력에게 완전히 침탈당하는 네. 미래로 갈 것이냐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한 명 바뀌는 게 아니고 헌정 수호 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한다. 네.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 지방의 당원들을 만나거나 국민들을 만나면 그 목소리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한 해가 정권 심판의 쇄빙선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이 민주 헌정 세력으로의 정권 교체의 쇄빙선이 되는 것이 우리 당의 네. 역할이라고 생각을 아하,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한 네. 민주헌정 연합 정치, 네. 예, 그 다수 연합 이게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번 대선의 화두일 수밖에 네. 없다라는 이제 제안을 던지신 건데요. 최근에 원탁회의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원샷 경선을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원샷 어제. 오픈 프라이머리 네. 경선을 어제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요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선 원탁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의 키워드를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이 아니라 모든 민주 헌정 수호 세력 네. 정당을 포함합니다. 예. 모두 모여서 한 번에 예. 경선을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대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각자 다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에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에도 투표하고 정책에도 투표하자입니다. 아, 후보와 정책. 정책에게 예, 각각 네, 각각 네. 투표하자. 예.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그냥 저 사람에게 보내는 것 선거공학적으로 이번엔 이 사람 되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후보는 후보대로 네. 우리가 원하는 공약은 공약대로 예. 선정을 해보자. 이게 아. 이제 두 번째 정신이고 예. 세 번째는 모든 과정을 처음에는 뭐 1인 2표 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링을 넓혀놓고 결선 투표제를 하자는 겁니다. 결선 투표제. 예. 그래서 대충 저희 생각에 한 세 차례를 하면 예. 최종에는 결선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네. 모바일 투표로 하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승복은요? 그렇게 가면 당연히 결과에 대한 승복하지 승복까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국면을 네.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2017년 촛불 혁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 내 삶이 달라졌는가? 또 2022년 대선에서 과연 각 당이 내세웠던 정책이 무엇이었나, 공약이 네. 무엇이었냐는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을 빼면은. 네. 그럼 이번에는 국민들이 정말 수기를 해서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네. 그리고 투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공약의 수용성이라든가 너무 극단적인 공약을 제외할 수 있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게 되면서 네. 그 이후에 이 세상이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이 연합해서 그 국정을 이끌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한 번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대선에서 원샷 오픈 프라이머를 한다든가 없어요. 정책에 투표했다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획기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그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2011년 서울시장 선거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네, 네, 네. 민주당, 민노당 대선은 그리고 처음인 것 같아요. 대선 만약에 이렇게 처음입니다. 한다면. 예. 네, 네. 그 당시에 뭐 배심원단, 선거인단 그리고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적인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상 문제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예, 예. 실무적인 것은 계속 검토를 해야 나가야 될 것 네. 같은데 그 다른 경선 예. 이런 것들을 사례를 보면 저희는 실무적인 문제는 이제 탄핵 되자마자 시작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좀 이슈가 있어 네. 보이는데요. 이제 네.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대로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식으로 네. 예를 들면은 이 그 선고가 나도 파면 결정이 나도 이를테면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를 공포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네. 자체를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나 큰 당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받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원탁회의에서 실제 이게 어느 정도나 좀 확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네,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제의를 저희가 가장 먼저 했고 네. 그리고 이번에도 공식적인 제안을 저희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민주당과 접촉을 해보면 네. 그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예. 이제 실무적인 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 네. 실무적인 안들은 얼마든지 협의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아직 열려 있고 그리고 아마도 민주당 안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희 당내에서는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의 대관식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예, 이재명 그래서 대표의 대관식 아니냐? 네, 그런 말씀까지 나와요. 근데 예. 뭐 설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경선이기 때문에 양쪽 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양쪽의 효과가 다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깊이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언제쯤 결정이 되는 겁니까?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탄핵 심판되기 전까지는 아마 결론이 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다음 주 지금 탄핵 심판이 다음
주 월요일은 다들 어려울 것 같고 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최상목 네.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문제하고 파면이 선고가 됐는데 이 그럴 리는 없다. 예, 그렇게까지 배짱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상목 네, 대행. 네, 예. 예. 파면 결정이 나면 바로 할 거다. 네, 예,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파면 전까지만 이렇게 할 거다. 예, 지금 사실 뭐 하는 일 거의 없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할지 말지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 스타일이 네. 워낙에 큰 척을 안 지고 싶다인데 헌법재판 판결이 나고 나면 국민의힘도 네. 모두 다들 그 다음엔 대선에 돌입할 겁니다. 최상목 씨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뭘 의지를 가지고 버티거나 뭐 그럴 만큼의 그러지 못할 거라고 배심이나 생각하고요. 배짱이 있는 네. 사람은 아닐 거라고. 그러면 어제 국무위원들 불러가지고 간담회하고 이런 거는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버텨볼까 뭐 이런 생각이었고 네. 아마도 탄핵 결정이 혹시라도 예. 기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혹은 기각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마지막 시그널 정도 사인을 보내는 거 아닐까 정도로는 저는 생각합니다. 나 이 정도까지 했어요. 뭐 이런, 나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파면 결정이 그러면 이제 헌재가 빠른 파면 결정을 내리면 네. 그 다음에는 바로 네.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는 체제로 돌입하게 될 저는 거다. 그건 전혀 문제라고 의심할 생각하지 거 없다 이렇게 않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아마도 헌재 판결 나고 나면 최상목 씨 본인도 마음이 좀 급해질 텐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요즘 병이 난가병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난가. 네. 그 최상목 대행도 대선 출마한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지난 3.1절 기념 행사에서 예, 만나셨죠. 연설을 이렇게 네, 연설하는 네. 걸 들었는데 네. 이게 뭐 초점은 없는데 네. 뭔가 그런 뉘앙스를 많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점 최상목도 난가병이다.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는 내란이 종식되고 이제 대선으로 네. 가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다소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새로운 국면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네.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아닌 상황이 돌입이 되고 또 다른 차원의 내란이 또 계속된다고 하면 네. 그 자체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불안하시죠. 때문에 정치권 안에서 그 문제는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맞습니다. 핸들링을 해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계속 보고 있고요. 네. 저희 당에도 그 소추인 대리인단으로 네, 네, 참여한 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음.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판결 있기 전까지 네. 국민의 뜻을 계속 알리는 것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책에도 투표를 한다고 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 누가 좋겠냐 뭐 이런 투표도 하고, 근데 후보가 발표하는 정책을 놓고 내가 이 후보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 후보가 내세운 이 정책에는 동의하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예, 예. 네. 그럴 때 그 정책을 그러면 네. 몇 개의 정책을 놓고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사실은 좀 협의 검찰 개혁 대상이라고 이렇게 되나요? 생각합니다. 아하. 이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단위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 검찰 개혁도 검찰 개혁 전반적인 방향이 있고 더 세부적인 법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의 규모가 되면 아주 구체적인 정책으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건 역시 협의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리고 투표 방식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것들은 다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협의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네. 조국혁신당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투표의 모델은 네. 어떤 형태입니까? 이를테면 검찰 개혁, 그거 다 하겠다고 하겠죠. 예, 우선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떤 분이든 후보든 아니든 네. 일반 시민들도 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크기를 보고 아주 작은 정책인데 이게 우선순위에 네. 높으냐 아니냐라는 것은 한 몇백만 투표를 하면 예. 그게 저절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벙벙한 정책은 국민들이 선뜻표를 주시지 않을 거고 너무 작아서 지금 여기에 대선에서 이런 것까지 논해야 돼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김선민 대표께서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어떤 거예요? 저는 예. 우리 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의 예. 완수 이게 예. 가장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검찰 개혁도 뭐 굉장히 네. 많지 있습니다. 네. 많이 뭐 이를테면은 기소청, 네, 그다음에 수사 기소 분리, 예, 수사 기소 그다음에 분리에 검찰 해당하는 거. 공무원들의 예. 지금 행정직, 법관, 일반 행정직과 뭐.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청, 그리고 예. 수사 절차 예. 개선 이런 정도를 저희가 낼 것 같습니다. 예. 저라면 네, 그렇게 네, 낼 네.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검찰 개혁이 과연 우선순위가 높으냐 아니냐, 뭐 의료 개혁도 이렇게 벙벙한 의료 개혁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의료 개혁 같은 것들을 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건 의외로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더 깊이 고민할수록 음흠. 표를 많이 받겠죠. 네, 그렇군요. 그런 과정. 김선민 대표도 출마하십니까? 출마할까요? 네. 우리 당에 많은 네. 의원들이 지금 이제 출마를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든 아니면 일반적인 경선을 통하든 네.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지난해 창당하고 전당대회 하면서 대선이 이렇게 앞당겨질 줄 모르고 예. 대선 후보자 출마를 위한 규정이 예.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까지 그걸 다 완비를 했습니다. 약간 좀 상상을 해보자면 네. 그 아이돌 뽑는 것처럼 네. 무슨 그런 국민 콘테스트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야권의 범야권의 어떤 그 재미있는 네. 경선 선발 대회가 되면서 국민적 이목도 끌지 않을까, 또 많은 다수의 인원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네. 그 자체로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조금 이따 바로 또 국회를 가셔야 돼가지고 네.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 최근에 그 K 엔비디아 논란이 이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건데 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세게 문제가 되는지, 특히 저도요. 예, 이를테면은 뭐 이 자체를 가지고 무슨 사회주의적 발상이다라는 뭐, 그리고 사실상 뭐 국유화를 위한 것이다 뭐 막 이런 거예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문맹 수준의 식견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이 기업이 스튜어드십 코드 네, 네. 그래서 더 좋은 기업으로 예. 경영될 수 있도록 이미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신다면 그 발언에 대해서 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르고 그러셨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알고 그러셨다면 일부러 공격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의료기관 뭐 투자의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은 의료기관은 공공에서 네. 혹은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예, 진주의료원처럼.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 하신 거는 이제 우량 기업, 그 기업에 대한 거버넌스의 공공 그리고 투자에 공공이 많이 네. 개입해야 한다. 당연한 말씀인데 왜 그걸 그런 사회주의라고 얘기가 하는지 진짜 네, 좀 그래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공부가 안 됐든지 네. 아니면 일부러 거짓말 네. 하시든지. 그러니까 일부러 거짓말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논쟁 아닌데 오늘 아침에는 그게 아주 뜨거운 난리여서. 뉴스가 네. 뜨거운 뉴스가 됐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뭐 반기업, 반시장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공부하세요.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생각이 네. 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조국혁신당 돌떡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런 네, 의견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직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2년 반을 겪고 오셨고 지난 12월 3일부터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탄핵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탈바꿈 이제 시작해야 하고 그것은 국민으로의 정권 교체에서 시작합니다. 저희가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